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오늘은 미래 직업 정보 콘텐츠입니다. 제가 또 강연을 통해서 청소년들 진로 강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을 계속해서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코트라에서 해외 시장 유망 그린잡이라고 해가지고 13개국 70개의 친환경 일자리 보고서를 무료로 배포를 해주셨어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 그린잡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미래에 너무나 필요한 일자리죠. 요즘 뭐 NFT다, 웹 3.0이다, 메타버스다 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을 거예요. 자, 그린잡이라고 하는 거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구 환경, 생태계 보호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관련된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뭐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코트라에서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 해외 직업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몇 개만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미국의 사례인데요. 태양광 시스템 엔지니어가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직업은 태양광 프로젝트와 에너지 효율성 분석 및 평가를 내리는 직업이고요. 태양열 설치 작업을 위한 표준 운영 절차, 품질, 안전 표준을 개발하는 일을 한다고 해요. 자, 한마디로 태양광 시스템으로 에너지 절감을 기획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관련 학과 정보도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기계공학, 전기공학, 산업공학, 화학, 소프트웨어공학 이런 쪽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럼 미국에서는 이런 직업이 얼마를 버는가가 궁금하잖아요. 임금 정보도 나와 있습니다. 평균 연봉이 미국에서는 1억 2,300만 원, 우리 돈으로 이 정도라고 해요. 자, 평균 연봉이 이 정도면 꽤나 높은 편에 속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한국에서의 상황은 어떤가 알아보려고 제가 워크넷 자료도 좀 살펴봤어요.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 연구 및 개발자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관련 학과는 에너지공학, 재료금속공학, 전자공학 뭐 이런 쪽이고 관련 자격증이 있네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기사, 그리고 설비 산업기사가 있는데 임금을 보시게 되면은 상위 평균 임금은 6천만 원, 하위 평균 임금은 4,200만 원 정도로 미국에서 받는 평균 임금의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뭐 정확한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조사한 임금은 뭐냐면은 202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물이 이 임금 평균이에요. 그래서 뭐 실제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미국 사례 그린 건축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정부에서도. 자, 환경의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녹색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패시브 건축이라고 해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굉장히 높이고 거기에 뭐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충당하는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관련 자격증이 있는데요. 바로 LEED 그린 어소시에이트 자격증입니다. 자, 이 LEED라는 것은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 Design의 약자이고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녹색 건물 평가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학과는 아무래도 건축공학 관련이고 평균 연봉은 얼마냐? 이것도 거의 우리 돈으로 1억 원 가량이 되기 때문에 꽤나 높은 임금을 미국에서는 평균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코트라에서 조사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이제 또 회사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긴 하겠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워크넷의 분류에 따르면은 녹색 건축 전문가로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 아무래도 관련 학과는 건축 쪽, 도시 계획 쪽이 있고요. 우리나라 관련 자격증으로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그리고 녹색 건축 전문가라는 자격증이 또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자, 관련 이 임금 정보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워낙에 건축가와 그 경기가 모호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얼마의 평균 임금을 받는다 딱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자, 다음에 또 미국의 사례인데 대기질 엔지니어. 자, 대기질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탄소 대기 오염 엔지니어링 설계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람은 환경 관련 공학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정부의 인증 정책과 규제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가는 그런 일을 맡게 되겠죠. 관련 학과라는 아무래도 환경공학, 환경과학, 산업위생 이런 쪽이라고 하고요.
평균 연봉은 우리 돈으로 약 8,2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대기 환경 기술자 및 연구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관련 자격증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워크넷에 나와 있는 게 기상예보 기술사. 완전히 딱 떨어지는 자격증은 아직까지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꼭 부탁드리겠고요. 임금 같은 경우에는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위 평균 임금이 4,400만 원, 하위 임금이 2,800만 원이니까 이거 여기에서 워크넷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임금이 미국과는 상당히 또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직업. 이건 또 영국 사례인데요. 배터리 조립 유지 보수 기술자, 영국의 사례입니다. 자, 전기자동차 성능의 핵심인 배터리 조립과 유지 보수. 야, 앞으로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앞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사라지고 다 배터리나 아니면 수소 전기 자동차로 가다 보니까 이런 거 수리해 줄 사람, 관리해 줄 사람 너무 필요합니다. 특히나 지금 전기 자동차의 가격의 절반가량이 거의 배터리 가격이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폐 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진짜로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영역이기는 하죠. 관련 학과로는 이 전자공학, 화학공학 쪽을 꼽고 있고요. 자, 영국에서의 평균 연봉은 얼마냐면은 우리 돈으로 6,500만 원에서 8,1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에서 임금을 찾아보긴 했는데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직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산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임금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라는 것까지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많이 필요한 직업이겠죠? 자, 다음 풍력 터빈 엔지니어.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풍력에, 해상 풍력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풍력 터빈의 테스트, 수리 또는 설치를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이고 기업 표준을 실행하고 현장 지원하고 규정 준수 확인 등의 업무를 맡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관련 학과로는 기계공학, 전자공학 다 이과요. 친환경 쪽 어쩜 다 이과 쪽이 많아요, 이렇게. 그리고 평균 연봉은 영국에서 8,100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정보를 찾아보니까 풍력발전 연구 및 개발자로 해가지고 임금을 찾아보니 상위 6천만 원, 하위 4천만 원 정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에서도 수소,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수소 에너지를 육성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죠? 자, 수소 프로세스 엔지니어는 수소 생산 공정의 설계 및 현장 시운전을 지원하는 사람이고요. 화학 혹은 기계 관련 학위 자격증을 가진 엔지니어가 당연히 선호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관련 학과는 기계공학, 화학공학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평균 연봉은 약 8,100만 원 정도를 영국에서 받는다고 하네요. 자, 우리나라도 이제 수소 관련 전문가들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학과들이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에 가시면은 수소 시스템 공학과라는 게 있고요. 또 영산대학교, 이거는 경남 양산에 있는 캠퍼스인데 거기에도 수소 시스템 공학과가 생겨나서 여기서 이제 전문 인력을 키운 다음에 수소 관련 쪽으로 진로를 가는 뭐 이런 학생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자, 또 영국 사례인데 이건 많이 익숙하시죠? 수직농업기술자, 뭐 실내농장이라고도 하고 스마트팜이라고도 합니다. 넓게는. 자, 이걸 하는 사람은 통제된 시설 내 빛, 온도, 습도 등을 인공적으로 제어해 농작물을 생산하는 사람.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작업 능력이 요구된다. 자, 그래서 미래에 정말 이런 농업을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농부라고 불러야 될지 엔지니어라고 불러야 될지 상당히 그 경계가 모호해질 것 같습니다. 자, 관련 학과로는 원예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보건안전학이라고 꼽아놨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런 쪽은 단순히 식품이라든지 원예 쪽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학 기술이 많이 필요하겠죠. 센서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것들, 그리고 시설물들 설치도 이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굴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지식,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복합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그러한 직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국에서의 평균 연봉이 왜 이렇게 적죠? 4,000에서 4,8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있는 영역이고 다음은 프랑스의 사례인데요. 플라스틱 그리고 합성 제품 에코 디자이너. 앞으로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이 직업은 친환경적인 플라스틱 합성 제품을 디자인하는 사람이고 아무래도 관련된 법적, 경제적, 정치적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요구된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또 프랑스에 전문 자격증이 생겨났더라고요. 정부에서 인증하는 플라스틱 합성 제품 에코 디자이너 자격증이 2020년에 처음으로 실시가 됐다고 합니다. 자, 관련 교육으로는 폐기물 및 환경오염 관리, 순환경제, 에코 디자인 이런 쪽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죠. 자, 그래서 앞으로 플라스틱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초류를 이용해가지고 금방 분해될 수 있는 케첩 용기라든지 아니면은 버려진 과일을 통해서 인조 가죽을 만들거나 아니면 버섯 균사체를 이용해서 인조 가죽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마이셀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또 의류 회사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에코 디자이너들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질은 높여야 되는 그런 미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이키도 이제 매장에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 벌써 친환경적인 소재로 만든 제품들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 밖에도 에코 디자이너는 앞으로 기업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그런 전문가로 성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저는 유망해 보이는데 실상은 어떨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사례예요. 탄소 배출권 관리자. 자, 이 직업은요, 기업의 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전반적 관리직을 말하고요. 기업의 탄소 배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통계를 내고 검증을 수행하는 감시자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비롯한 기업의 탄소 배출 관련 컨설턴트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는 역할인데 중국에서 돈을 얼마나 받느냐? 이 사람이 5,600만 원에서 우리 돈 1억 8천만 원가량을 받고 있다라고 굉장히 레인지가 넓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하는 스타트업도 미국에 있는데요. 바로 페르세폰이라고 해서 전에 소개해드렸는데 앞으로 굉장히 필요한 솔루션 회사더라고요. 기업이 어떻게 탄소가 배출이 되고 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주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교통을 통해서 이 회사가 얼마나 탄소 배출을 하는지만 보더라도 비행기로 얼마나 탄소 배출하고 통근할 때 얼마나 탄소 배출하고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분석을 해주는 기업이에요. 앞으로 이러한 회사들이 굉장히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코트라의 보고서 몇 가지 직업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중복되는 직업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다 살펴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링크 달아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셔가지고 보고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린 뉴딜이라고 해가지고 온실가스 측정 평가하고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이게 녹색 건축이죠. 저탄소 에너지 성장, 탄소 포집 기술 개발 이런 쪽으로 굉장히 지원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 한번 알아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그린잡이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까요? 제가 학생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일 큰 미래 위기가 저는 볼 때 인구 관련된 위기들 그리고 이런 친환경 관련된 위기들이라고 보거든요. 이거 해결 안 되면은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일자리가 이 인구 관련 쪽, 이런 친환경 관련 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너무 디지털,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이런 쪽만 보지 마시고 이런 친환경 관련해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진로를 정할 때 이렇게 지금 소개해드린 전형적인 친환경 일자리를 잡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 공부하고 경쟁할 필요만은 없다고 보거든요. 나의 흥미라든지 나의 특성에다가 이런 친환경적인 요소를 섞어가지고 나만의 친환경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서 나의 직업을 작품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그림 작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겪은 문제라든지 정보를 알고 계시다면은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